반갑습니다. 보험 디렉터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기본 담보와 구성, 그리고 대인 대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동차 보험에 대한 내용과 상해보험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의 기본 담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인과 대물,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 이 부분은 흔히 자손과 자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보험차 상해, 자기 차량 손해, 이 부분은 이제 자차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대인과 대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추후에 다른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설명드릴 이 두 가지 부분하고 자손, 자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당 내용은 간단하게 참고만 해보시면 크게 어려운 설명은 없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간단하게 대인은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사고, 대인2는 뭐냐면 대인1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인2에서 보상이 나가고요. 대물은 사람이 아닌 물적 사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는 내 몸에 대한 손해가 생겼을 때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자동차 상해라고 하는 부분은 좀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내 신체에 대한 부분, 물적인 부분 모두 포함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자손이나 자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죠? 피보험자와 본인 및 직계 가족까지 모두 다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보험차 상해는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일 때 무보험차 상해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차, 이 부분은 과실이 나에게 있느냐 상대방에 있느냐는 불문하고 자차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자동차 보험의 이제 구성입니다. 앞에서 본 이제 기본 담보 내용을 좀 분리를 해 놓은 건데요. 보셔야 할 부분은 여기 의무보험 부분과 임의보험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인 1과 대물 중에서도 2천만원 한도를 가진 부분은 의무보험에 들어가게 되고요. 대인 2와 대물에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부분은 임의보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의무보험은 책임보험이라고 하고요. 임의보험은 종합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최소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실 때 꼭 이 정도 내용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의외로 의무보험만 가입하고 운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사고관계로 엮이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앞에서 본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 자손과 자상, 그리고 무보험차, 자차, 그리고 기타 특약 등 이런 내용들은 다 종합보험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자동차 의무보험 중에 대인배상, 대인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의, 차주, 운전자, 공동운행자는 제외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뒤에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이 대인배상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은 그러니까 사고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내가 과실이 전혀 없다. 상대방 100% 과실이라고 하면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상대방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인적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인배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항목이 총 3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가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최고 한도가 1억 5천입니다. 1억 5천. 그리고 최저가 2천만 원이죠. 이 사망보험금을 책정할 때는 정액 보장이 아니라요. 위자료도 들어가고 장례비도 들어가고 상실 수익이라고 해서 이제 사고를 당하신 분이 현재 올리고 있는 소득 대비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더한 금액이 만약에 자신의 과실과 연계해서 상계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2천만 원 미만이 된다 그러면 2천만 원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부상보험금. 이 부상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세세하게 아시기는 좀 어려운데요. 부상 등급표가 있습니다. 등급별로 나누어진 표가 어떤 부상을 당했을 때 몇 급, 어떤 부상을 당했을 때는 몇 급, 이렇게 나눠진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1급부터 14급까지 이 등급에 따라서 한도액이 정해지고요. 병원비나 위자료, 휴업손해, 자신의 과실 비율이 상계 처리되겠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최고 3천만 원에서 최저 50만 원 한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액 보장이 아니고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휴유장애인데요. 사고로 인해서 내가 큰 부상을 당하고
그 부상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제 장애가 생겼다. 그럴 경우에 마찬가지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최고 1억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의무보험, 책임보험, 반드시 강제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보험 중에 대인배상, 사람에 대한 사고를 보상하는 부분,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휴유장애보험금, 각각 한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한도를 벗어난 금액을 우리가 종합보험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추가로 담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입은 피해가 아닌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대인 1에서 제외되는 대상입니다. 누가 있죠? 차주, 운전자, 공동운행자 이렇게 3명이 있죠. 차주는 대인배상에서 제외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운전을 한 사람, 운전자도 제외고요. 공동운행자는 뭐냐면 우리가 사업상 동업자라든지 고용관계로 연결된 통상적으로 그 해당 차량을 같이 운전을 했던 사람들, 친구끼리 렌트카를 빌려서 여행을 갔을 때 그 렌트카 비용을 같이 지불해서 공동으로 운전을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공동운행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운전하는 차량에서 상대방과 사고가 났을 때 의무보험에서 보장하는 대인 1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있어야 그 상대방의 의무보험 중에 대인 1으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뭐냐면요. 대인 2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인 2에 대한 부분을 보면 대인 1과 조금 다르죠. 없는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주 부분에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포함되어 있죠.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대인 1과 비교를 했을 때 대인 1에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라는 내용이 없죠. 여기에는 없습니다. 차주나 운전자, 공동운행자가 아닌 배우자, 자녀, 부모가 내가 사고가 난 차량에 같이 동승을 했었다면 대인 1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한도에서 차이가 있겠죠.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대인 1에서 보상하는 한도액을 넘어설 때 대인 2에서 배상을 하는데 배우자와 자녀, 부모 같은 경우에는 대인 1의 한도 내에서 내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도액 안에서요. 그 한도액을 벗어나서 대인 2가 적용되는 시점에 가면 여기도 면책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시겠습니다. 법인은 이사감사가 대상에 들어가고요. 다음 내용은요. 우리가 이제 대인배상에서 보상을 지급하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급 기준.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이제 적극적인 손해라는 용어보다는 그냥 우리가 입원 치료비를 보장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위자료를 보장해 준다. 위자료를 보장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1급부터 14급의 급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급수에 따라서 20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위자료가 나가고요. 그리고 휴업손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상당액을 지급하고요. 통원치료도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갑니다. 통원치료. 물론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일단은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휴업손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느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 매출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셀러리맨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소득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만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나 비용으로 인해서 매출 누락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내가 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3,000만 원 수익을 올리시는 사장님들도 세무서나 국세청에 신고가 된 금액을 보면요. 몇백 수준에서 아주 작게 신고가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휴업 손해를 계산할 때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소득에 대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병비 항목도 대인배상에서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손해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처음에 보신 것처럼 여기서 대물 중에서 대인은 대인 1과 대인 2로 나눠지는데요. 대물은 대인과 같이 나눠지지 않고요. 금액으로 나눠집니다. 의무보험에서의 대물은 2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합니다. 2천만 원. 이 2천만 원 한도를 넘어서는 피해액을 임의보험, 즉 종합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래 내용도 한번 볼게요. 대물 배상에서 포함되는 게 어떤 항목이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잘 보시고요.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대차료, 렌트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못하니까 휴차료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 손실 부분,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 파손된 경우에 적용이 되고요. 경락 손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 이상 파손되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내 자동차 가액이 1000만 원이면 사고로 인해서 생긴 수리 비용이 2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20% 이상이 파손된 경우에 경락 손해,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을 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한 번 더 볼게요. 애완견과 고양이도 대물 적용 대상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경락 손해,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그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2019년 4월 달과 2019년 5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출고일 기준으로 만 1년 이내에 사고가 나서 파손이 되었다. 2019년 4월 이전에 이 보험에 가입을 한 당사자가 내 사고 상대방이라면 수리비의 15%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내 사고 상대방이 운 좋게 2019년 5월 이후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라고 하면 경락 손해 보상을 20%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출고일 기준으로 만 2년 이내의 자동차라고 하면 1년 이상 2년 이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9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상대방이라면 10%, 19년 5월 이후에 보험을 가입한 상대방이라면 나는 15%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2019년도 4월 이전에는 5년 기간 내에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 올해 2019년 5월에 가입한 사람이라고 하면 5년 이내만 되어도 10%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셨을 경우에 잘 체크를 하셔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물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 중요하죠. 연령 한정 위배, 운전자 범위 한정 위배. 물론 이런 분들은 잘 없겠지만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연령 제한이 있죠. 26세 이상, 30세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범위를 위배하면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운전자, 가족 한정이라든지 부부 한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을 드시죠. 그 부분을 위배하면 면책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빨간색 글씨로 표시된 부분을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피보험자 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에 생긴 손해. 이 피보험 자동차라는 말이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내 자동차라는 말입니다. 내 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 그러니까 내 차에 실는 거는 배상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대인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대물이죠. 대물. 대자가 상대라는 의미를 하는 거죠. 대인, 상대방의 사람. 대물, 상대방의 물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서 생긴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해준다. 사고로 인해서 훼손된 소지품에 한해서는 피해자 1명당 200만원 한도로 보상도 해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동차 보험의 기본적인 구조와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또 그 안에서 대인, 대물에 대한 범위와 배상, 최대한 간소하게 한다고 했지만 조금 내용이 길어졌네요. 오늘 알아본 내용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뒤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은 정말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손이나 자상,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 등과 같은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들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실질적인 사례를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얼마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차차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디렉터였습니다.